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 올립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 하시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2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간택 목사님께서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앞서서 오늘 미리 이간택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겠습니다. 잠깐.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สบายดีเนาะอันนี้แม่นนางเพชรสาภักดีสบายดีข้าพเจ้าชื่อนางปานีอยู่บ้านมุกพดเมืองหุ่นแขวงอุดมไซ สบายดีค่อยซื้อจันแก้วบัวพา สบายดีข้าน้อยชื่อลาวี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스터입니다. สบายดีน้องชื่อสลัดธรรมวงศ์ สบายดีขาน้อยสามเณรคำแสนกองซีเสียงจันทร์ ชื่อเท้าคำอายุ12 ปี ชื่อสมพานแขวงที่ประจำอยู่ในงานสำรวจ สบายดีเนาะขาน้อยซื้อลิดเนาะ ชื่อนางซี่ ทางพ่อมีบัตรเมืองเก่า สบายดีร้านเองซื้อนางมุกมทวงศ์ล่ะ ชื่อสุกันเห็นเรียกอยังได้4 ปีแล้วผลยามตำแหน่งยาม มีแต่ข้าวเปียกต้นซ้ำสาค่อยก็กำลังเขียนวาสกรี ขอบใจ Lord, it's only by your blood. For your wrath was satisfied on Calvary. On Calvary, glory, glory, this I sing,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고 포근하고 묵직한 평화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싶은데 얼굴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3초만 뒤를 돌아봐 주시겠어요? 뒤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 둘, 셋.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반가운데요. 먼저 라오스 스타일로 인사를 해볼게요. 영상에 보면 다양한 우리 많은 라오스 분들이 인사하죠. 사바이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바이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예, 정말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오스에 온 지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년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참 재미있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여정은 한 문장으로 고백하자면 참 순조롭고 순탄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라오스 땅을 밟기 전에 한국에서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비전과 꿈들이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간략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가 A4 용지로 14장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남겨진 불발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 라오스에 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계획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그 보고서를 접하신 어떤 분들은 너무 계획만 많이 세우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라는 조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이 많은 계획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진행된다면 정말 다행이 아닐까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1년이 지났을 때 무심코 1년 전에 적었던 14장의 보고서를 들춰보았는데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지 정착 초반에 계획되었던 부분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보다 더 순탄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생활하는 부분들, 건강, 언어 공부, 사람들과의 관계, 라오스 청년들과의 만남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했고 조바심 나는 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물론 선교 편지를 보냈을 때 이런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너네가 순조롭고 순탄하게 지내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곳 사람들과 같이 고생하고 땀 흘리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 그렇게 힘들 때 다시 연락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순조로운 건가? 우리 지금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건가? 마음고생한 이야기, 몸고생한 이야기, 풀어내자면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감사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다른 할 말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기 라오스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함께한 일들, 멋진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이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여드림으로써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전에 보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하나의 사역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선교지의 상황을 익히고 또 언어를 훈련하고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선교 편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그 편지에 다 담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라오스에 도착해서 처음 얻게 된 집은요, 시내에 위치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시스템 아파트예요. 작은 원룸형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해서 처음에 적응하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밖에 외출했다가 이제 방에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제가 그 냄새에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저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냄새가 심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니까 그
금방 원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온통 오물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바닥은 물론이고 화장실 벽과 천장에도 마치 폭탄을 맞은 듯이 오물이 튀어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사장은 한국인이지만 직원이 모두 라오스 사람이어서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파트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압력이 이제 저희 집에서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이 폭발해서 우리 층에 있는 그 화장실의 오물들이 다 우리 집으로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폭발을 했다고 하던데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2명의 직원이 우리 집에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2명이 마대자루와 바켓을 들고 왔는데 여자 직원이 먼저 연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마대자루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온 남자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기웃기웃 보면서 그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이나.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니 제가 아내에게 그랬죠. 아니 저 남자는 왜 여자 직원이 혼자 청소를 다 하고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저렇게 하고 있지? 정말 못 쓰겠구먼 저 사람이라고 말했었어요. 라오스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모를 테니까 아무 의심 없이 이제 아내한테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제 아내가 제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한국말 할 줄 알아. 근데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그 남자, 제가 뭐라고 했던 그 남자의 이름이 캄팟입니다. 캄팟. 혹시 선교 편지를 보신 분이 계시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또 지내고 있는 청년이 바로 캄팟입니다. 오물로 뒤덮인 화장실에서의 그 장면이 바로 캄팟과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한국어가 능숙한 건 아니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때 왜 같이 치우지 않았느냐? 왜 가만히만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여자 직원이 훨씬 깨끗하고 능숙하게 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도 이제 그때 일을 언급하면서 캄파님을 놀립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죠? 이렇게 놀리는데 이 캄팟과의 인연이 참 놀랍습니다. 저희는 라오스에서 만나고 경험한 일들을 종종 이제 블로그에 글로 남기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보니까 2021년 6월에 쓴 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캄팟이라는 이름의 청년과 함께 식사를 했다. 캄팟님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직원이다. 이 직원은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인지 틈나는 대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고 우리도 이분과의 대화가 너무 반가웠다. 라오스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곳에 오기 전부터 기대하며 그 사람의 얼굴이 궁금했었는데 우리의 첫 번째 라오 친구는 바로 캄팟님이었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캄팟님은 루앙프라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니까 이건 지나고 보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저희의 라오어가 그 당시에 너무 짧고 또 캄파님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단어만 듣고 대충 상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캄파님은 실제 루앙프라방이라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건 맞는데요. 영화가 아닌 수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대학 중에는 영화과가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캄팟은 영화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마을 도서관에서 카메라를 다루는 법을 배워서 사진을 꽤 능숙하게 찍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한 2달 정도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알고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났지? 하면서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매일같이 놀라워했고 아 진짜 우리가 라오스에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영화학과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캄팟은 실제로 영화 촬영과 편집에 매우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게 라오스어를 배우고 또 우리는 영상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글의 다음 문단을 보면 반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우리의 첫 번째 식사 자리는 한 송이가 되었다. 칸파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를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가 칸팟을 처음 만났을 때 일한 지 채 3달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칸팟은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야 한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칸팟은 1년에 몇 번씩 고향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길게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칸팟에게 아니 교사 자격증도 있으면서 왜 선생님이 되지 않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라오스 사회의 구조와 관련이 있었어요. 이런 칸팟처럼 교육대학을 나오고 교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향에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 라오스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 나라에는 선생님이나 의사 등이 되려면 현장에 가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무급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쌀과 야채 등을 모아서 선생님에게 봉급 대신 갖다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4년에서 8년의 무급 봉사 기간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정식 교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고서는 그 오랜 기간을 무급 봉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칸팟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 교육을 전공해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 일을 포기하고 이렇게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작은 일들을 하면서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기 라오스는 돈이 있는 사람만 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경찰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육의 환경, 의료 환경 등은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죠. 칸팟이 고향에 간 이후에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가정 형편, 아들 짜니와 또 칸팟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내 쌩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몇 개월간 문자로 또 전화로 소통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칸팟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에게 라오스어를 가르쳐주고 영상을 배우면서 필요한 영상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래도 칸팟의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칸팟의 고향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한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작은 미니 봉고차를 타고 그 산골, 사이냐블이라고 하는 동네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정말 오두막처럼 예를 들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 바깥과 문 안에 그러니까 방안이 똑같아요. 바닥이 그냥 흙바닥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칸팟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아내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칸팟이 뭐 집이 특별히 가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일반적으로 라오스 시골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칸팟과 지금 저희는 비엔티안 수도에 와서 작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물론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는 칸팟을 통해서 라오스어를 배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칸팟은 몽족이라는 라오스의 소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몽족은 라오스 말을 잘 못합니다. 칸팟은 그나마 라오스 말을 잘 하는 편이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거예요. 원어민이 아닌 거예요, 라오스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어를 제대로 칸팟에게 배울 수는 없었죠. 그만큼 저희가 이 라오스 상황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라오스어가 느는 것이 아니고 칸팟님의 한국어가 날로 일치월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칸팟은 한국어를 따로 공부했을 만큼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꼭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평상시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캄팟이 꼭 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비행기 값도 또 체류비도 들겠지만 캄팟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캄팟의 고향을 경험했고 가족들을 만났듯이 캄팟이 우리의 고향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캄팟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와 더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국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캄팟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캄팟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았습니다. 아, 캄팟과 함께 한국 가서 지하철도 타고 롯데월드도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캄팟이 집에 갔다가 와서 다음 날에 너무 뭔가 느낌이 이상한 채로 온 거예요. 캄팟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제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라오스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기독교인이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선생님들이 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외국인이어서 괜찮지만 저는 경찰에게 감시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항상 경찰이 주변에 있어요. 라오스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종교적인 부분이 사람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겠다고 짐작을 했는데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더욱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선교가 불법인 나라이거든요. 외국인이 활동하는 것에도 항상 감시가 따르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만나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동안 무심코 나오는 단어 하나, 행동 하나 조심했었거든요. 또한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조심해왔었죠. 그런데 막상 가장 친하다고 하는 이 캄파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던 거예요. 캄파님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냥 당신과 여행 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캄파님은 그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한 일주일 넘게 좀 침울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함께 하면서 친밀해졌고 또 그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을 개종시키기 위한 작업들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있는 저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예상치 못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순탄하게 감사함으로 지내면서 미처 잊고 있었던 이곳의 현실을 그때 체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곳이 사회주의라는 통제 국가이구나. 독재 국가이구나. 사람들의 생활은 불안정하고 또 가난하며 그리고 선교는 엄연히 금지된 곳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여기가 선교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죠. 불발탄 문제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 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러 우리는 여기에 왔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가 만나 내 앞에 한 사람 또 이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정작 이 일이 문화의 차이로 또 사회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불발탄 제거하고 불발탄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돕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렵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일이 정말 어렵겠구나. 그렇게 좌절감이랄까요? 또 패배감이랄까요? 뭘 해야 할지 머릿속에 복잡한 가운데 만난 성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절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라고 하시오. 말씀 가운데 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뜻하고 그들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 동굴에 당도했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동굴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로 보이는 한 청년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달해 주세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갈릴리에 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자신의 목회 현장으로 갈 때마다 이 구절을 변형해서 되뇌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목회 현장 가운데 두렵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할 때 이 문구를 읽었대요. 이 성서 구절 속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명 대신에 자신이 지금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장소를 넣어서 읽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그들보다 먼저 성 요셉 병원으로 혹은 이모튼 거리 1020번지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들어서면요. 유진 피터스는 정작 자신이 목회자로서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모튼 거리 1020번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어떤 깨달음과 경험으로 이끄시는지를 지켜보면서 바로 그 현장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진 피터슨 본인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해요. 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먼저 가신 예수께서 꼭 필요한 그 자리에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모두와 함께 이 현장을 바꿔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진행하며 변화시키시고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에 증인이 되고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직접 변화시키는 현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응원이 직접 변화시키는 현장이 얼마나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또 내내 함께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팜팟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만났던 라오스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같이 있을까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미 그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곳 라오스에서 또 캄팟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저희들의 속상한 마음도 또 좌절감과 패배감도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사실 실망할 것도 조급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내가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 건물 또 성경책이라기보다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라오스에서 만났던 낯선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를 환대해 주었던 수많은 라오스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수많은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를 전율케 합니다. 가만히 세심히 살펴봐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발견할 수 있을 테니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이곳 라오스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과 흔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기록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곳 라오스에서 일하고 계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죠? 일부러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좋은 만남 공동체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며 또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2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선교사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요.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 거부와 거절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내가 만나는 라오스 사람들의 삶과 얼굴을 더 찬찬히 살피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이야기를 만나고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해진 곳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말하죠. 예수님은 이곳에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눈을 들어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갈릴리가 있을 텐데요.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순례하는 신앙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로 오면 볼 수 있다고 하는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일까 생각해보지만 하나님, 막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또한 그곳을 간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당신의 손길을 기대하며 저희도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먼저 일하고 계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도 바라보며 또한 당신의 일들을 증언하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사순절 저희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눈동자와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